어디에나 존재하거나 생명의 근원이라는 단어도 썼습니다. 그리고 물은 깨끗하기 때문에 정화나 순수, 깨끗함 이런 말도 함께 썼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하면 발표한 게 되겠죠. 혹시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뭐 추가하거나 또 뭐 다른 이야기 할 사람 있을까요? 또는 뭐 다른 생각이 있다 라고 하는 사람들. 자, 경전감독이나 한약개론이나 이렇게 발표하는 점수가 꽤 크다 해죠. 경전감독은 상대평가니까 좀 더 클 수 있고, 이 한약개론은 내가 발표를 많이 한 만큼 발표 점수가 더 높아지고 해서 다른 거는 점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아마 중간고사도 큰 차이가 안 나거든요. 팀프레스도 그렇고 큰 차이가 안 나게 성적을 주는데, 이 발표는 성적이 좀 차이가 나니까 혹시 장학금 받고 싶다는 사람들, 성적 장학금 받고 싶다는 사람들은 발표를 좀 더 많이 해줄 필요가 있어요. 그렇다고 안 하면은 빵점, 발표 한 번도 안 하면 빵점이니까 그럼 이 최대한 나올 수 있는 점수가 비제로뿐이 안 나오겠죠. 80점뿐이 안 나오겠죠. 다 만점 맞았다는 전제하에. 그러니까 좀 성적 관리를 하겠다면은 좀 더 발표를 해주면 더 좋아요. 자, 뭐 이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항상 이야기했죠. 자, 누가 발표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라든가 또 내 의견도 같이 이야기해주면 훨씬 더 좋겠다. 예. 물이 약간 생명의 근원이라서 약간 생명도 태어나고 그런 느낌도 있다고 하셨는데, 근데 사람이 죽고 묻히고 그런 것도 약간 그런 데서도 시체가 썩으면 이제 물이 나오듯이 좀 말이 이상한데, 어쨌든 그렇게 약간 죽는 것도 물이랑 되게 관련이 있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마무리, 마침, 죽음 뭐 이런 것도 물에 또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라는 그런 질문이죠. 예. 그렇게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죽음도 물의 특성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런 식으로 그냥 이야기해주면 돼요. 솔직히 이게 맞나 틀리나 모르죠.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몰라요. 그래도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구나. 물이란 거에서도 물을 봤을 때 어떤 마침, 죽음 이런 것도 포함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 있죠. 요걸 갖다 조금 더 철학적으로 들어가면은 동양에서는 마친다고 해서 어떤 한 단계 끝난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경에도 보면 황제내경에도 보면은 황제내 영추라는 책이 있는데 그 영추에도 보면은 9편이 종시편이에요. 종시. 마칠 종, 시작할 시. 이 내경 전체에 대해서 1편부터 8편까지 내용을 딱 마치면서 새롭게 시작한다. 끝나는 점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롭게 시작하는. 자, 나무가 꽃이 폈다. 꽃이 펴서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씨앗이 생기죠. 그 씨앗으로 인해서 또 새로운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래서 씨앗이 될 때는 앞에 있었던 생명이 다 떨어지는 것이죠. 꽃이 다 죽음이에요. 꽃이 죽음으로 인해서 씨앗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이니까 이런 것도 소위 수로 포함시킬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까지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을 자유롭게 하면 돼요. 이 생각 저 생각 자유롭게 쭉 이야기해주면은 이렇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자, 이건 퀴즈에서 이렇게 답을 쓰신 거고요. 그 다음 우리가 그 문서에서 그 수업용 문서 있죠. 수업에 사용되는 문서. 가장 밑에 있었나요? 가장 밑에가 아니라 쭉 올라가다 보면은 한약계로 수업하는 문서 있죠. 이 문서를 열어주시면은 똑같은 게 또 하나 같이 나올 거예요. 자, 3차 수업 오행론. 자, 3차 수업 오행론이라고 하는 데를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고, 요거는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어요.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들 수업 이제 안 하시겠죠? 우주변화의 원리라는 책이 있는데, 이게 한의사이신 한동석 선생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러면서 책 제목 자체로 우주가 변하는 이치, 그 원리에 대해서 내가 한번 이야기해 주겠다라고 해서 책을 쓴 책이 있는데,
1950년대, 60년대 이때쯤 만들어진 책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나름대로 진짜 이 자연계가 변화하는 이런 이치 이런 것들을 갖다 설명하고 거기 특히 음양론, 오행론에 관련되는 부분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근데 그 책이 너무 어렵다고 보니까 그냥 책만 봐서 도대체 무슨 소리인가 몰라요. 음양이 뭘까, 음양이 뭐지, 오행은 뭘까? 이건 게임이 안 되는 책이에요. 이건 음양, 오행 요거는 아주 쉽게 풀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서 풀어준 책이고 우주변의 원리는 그냥 자연계에 나타나는 돌아다니는 현상을 갖다가 철학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이런 부분이어서 음양, 오행에 대해서 공부할 때 가장 어렵고 가장 많이 보는 책 중에 하나가 우주변의 원리라는 이런 책인데 이 한동석 선생 같은 경우는 한의사예요. 한의사였고 황제내경도 강의하셨고 부인과도 강의하셨고 뭐 여러 가지 강의하시면서 특히 그 내경 황제내경 소문의 운기편이라고 있는데 그 운기편 부분을 10,000번 읽었대요. 그 주변 사람들 이렇게 인터뷰하고 해서 보니까 황제내경 소문 운기편을 한 10,000번 정도 읽을 정도 되니까 그 운기편이 운기라는 것이 자연계의 기운이 어떻게 변화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을 갖다가 설명한 것이 내경 운기편인데 그 내경 운기편에서 운기편을 10,000번 정도 읽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읽은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는 해석하기도 힘들었겠죠. 근데 점점 하다 보니까 10,000번 정도 읽을 때 되면은 책 안 보고도 읽어지겠죠. 그래서 머릿속에 쫙 나오죠. 그러니까 처음에 읽을 때 한 번 읽을 때는 한 몇 년 걸려서 읽었는데 좀 한 100번 정도 읽으니까 뭐 하루 만에 읽기도 가능하게 되더라. 암기가 되니까 슬슬 외워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나름대로 우주가 변하는 원리를 갖다가 내경에서 나왔던 부분들 또는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공부하면서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을 써줬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 우주변의 원리라는 걸 갖다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거를 강의를 또 해줘요. 주석을 달아서 강의를 해주는. 우리 학교에 그 윤창일 교수님이 그 증산도 방송이 있는데 거기서 그 강의를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요 블로그에서 언급한 게 있으니까 그거 한번 보시거나 안 그러면 그 유튜브에도 이게 돌아다닐 거예요. 유튜브에서 보면서 우주변의 원리 강의한 거 한번 쭉 봐주시면은 아직은 여러분한테 어렵겠지만은 동양 철학에 관심이 있다. 음양오행에 대한 관심이 있다면은 한번 보면은 굉장히 좋은 이런 책이 될 수 있어요. 우주변의 원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우주변의 원리에서 이게 상생방송이라 해서 증산도에서 한 이런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종교적인 색채 들었을까 걱정을 하는데 종교적인 색채는 전혀 없어요. 우주변의 원리라는 것은 종교하고 전혀 관련 없이 그 자연계의 변화 이치를 갖다 설명한 책이고 그 내용들이 워낙 좋으니까 이런 증산도에서도 끌어쓰고 서로 끌어서 쓰는 이런 부분이지 이 우주변의 원리라는 책은 전혀 종교와 관련 없는 이런 책이다 이런 거하고 음양오행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으면 한번 봐라 라고 할 수 있고요. 요 밑에다가 뭐 거기 나온 내용을 이렇게 간단히 써줬고요. 자, 아까 썼던 내용, 요 내용들을 복사해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복사해서 여기다 넣으면서 이제 각 조별로 뭐라고 쓴 내용들이 있죠. 그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리는 나무다 했을 때 나무의 성질을 어떻게 유추할 수 있을까?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대로 다 많은 걸 기록을 했어요. 그 많은 걸 기록한 내용들을 갖다가 어떻게 좀 더 고정화시킬 수 있을까? 우리끼리 봤을 때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겠죠. 불은 불의 특징이 무엇이다 라는 걸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어렵겠지만은 그래도 오행은 뭘까도 봤죠. 독과 서평까지 쓸 정도로 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같이 참고해서 오행 각각 해서 목에 대해서 목은 이렇게 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좀 더 요약을 하면은 한두 마디 말로서 목은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을 것 같다 라는 걸 한번 생각해낼 수 있겠죠. 지금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많죠. 5개 정도 되니까 5, 25, 6, 30, 30개 정도 되는데 이 30개 정도 되는 걸 갖다가 압축하고 요약해서 한 서너 가지로 만들어 봐라 라고 하는 거예요.
요 쓴 다음에 밑에다가 밑에다가 전체적으로 한번 이 몇 가지 한 4가지 5가지 정도로 한번 요약을 해서 나무의 성질은 이렇다. 불의 성질은 이렇다. 는 걸 한번 만들어 보시라는 거죠.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가능하겠죠? 네, 한번 이제 조별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조별로 모여서 이야기해 보면은 어떻다는 게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한 30개 정도 나왔잖아요. 이렇게 나온 거 위로 갖다가 이 뭐에 몇 조예요? 8조면은 목이죠. 예. 그럼 나무의 성질이 무엇일까? 특징이 무엇일까? 요걸 한번 요약해서 한번 만들어 보라는 거죠. 자, 나무 하면은 뭐가 생각나나? 나무는 어때요? 자라나죠. 예. 그럼 나무는 자라나는 것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럼 나무는 자라난다. 또 이 나무 이런 건 또 어떤가? 이런 걸 다 개인적으로 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더 압축을 해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는 이런 성질일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아니, 안 줘도 돼요. 새로 밑에다 요약해서 쓰면 되죠. 예. 워드는 한두 사람만 치면 되고 옆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겠죠? 예. 폰에서 봐도 돼요. 예. 거기서 이야기했던 거 봐도 되죠. 훨씬 좋죠. 예.
그냥 하세요. 자, 정리가 다 돼가죠? 제만 납니다. 자, 정리들 대략 좀 해주세요. 정리 다 제가요? 네. 발표를 해야지 이제. 자, 정리 다 됐으면은 발표를 좀 하도록 할게요. 자, 발표하기 전에 요거 한번 볼까요? 요 앞에 슬라이드를 보면은 요거는 이제 옛날 사람들이 나름대로 결론을 지은 거예요. 옛날 사람들이 목화 토금수 각각에 대해서 이렇다 라고서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작업을 해놓은 거죠. 이 작업을 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글을 쓴 것이고 옛날 사람들은 이걸 갖다가 옛날 글자대로 이렇게 글자를 쓴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 곡직 생장 승발 염상 염열 상승 가색 생화 종역 숙살 변역 윤화 자윤 하양 한냉 같은 거로서 목화토금수 각각의 성질이 이렇다라고 표시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화토금수 각각이 평기일 때, 불급할 때, 태과할 때. 태과는 뭐예요? 태과. 넘친다는 거죠. 불급은 미치지 못하는 거.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적일 때의 목의 기운은 부하이고 화의 기운은 승명이고 근데 불급할 때의 목의 기운은 위하이고 태과할 때는 발생이다. 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또 정상적일 때, 너무 셀 때, 약할 때. 지금 날씨 보면은 바깥에 날씨 보면 어때요? 지금 원래 기온이 이 정도 되는 게 맞나요? 기온이. 지금 날씨를 봤을 때 봄에 3월 달에 봤을 때 3월 달 치고는 약간 추운 이런 부분이 있죠. 그럼 이게 봄 기운이 와야 되는데 기운이 아직 못 왔죠. 겨울 기운이 남아 있죠. 그러니까 봄 기운이 어떤 거예요? 불급한 거죠. 아직 미치지 못했으니까 봄에 봄 기운이 있어서 좀 더 따뜻하고 뭐 바람 불어요. 바람 많이 불지만은 바람이 불더라도 기온이 좀 지금보다 좀 높아야 되는데 지금 바람은 불면서 추워요. 그러니까 봄 기운이 아직 들었다. 입춘도 지났는데 봄 기운이 들었다. 라고 하니까 이거는 좀 약간 불급한 기운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뭐 지금 날씨가 벌써 한 20도 넘어간다 하면은 이거는 너무 빨리 봄 기운이 온 것이죠. 뜨거운 기운이 너무 빨리 온 거니까 이거는 태과한 것이다. 라고 해서 정상 기운, 부족한 기운, 태과한 기운으로 나눠서 목화토금수를 다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목에 대해서는 이렇게 받고 화는 이렇게 받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곡직이라 했으니까 곡직이 무슨 의미인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 다음 사전 같은 걸 찾아서 곡직을 찾으면은 무슨 말인가 나오겠죠. 그래서 그런 데 보시면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면은 한 번 더 찾아보시고 어차피 나중에 그 생리학, 원전, 또 의철학 뭐 이런 부분에서 언급은 좀 해주고 있어요. 언급을 좀 해주니까 한번 대략적으로 이렇다라는 걸 한번 알아두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일단 그렇게 하고 각각 이 조별로 이야기하는 것들 각각 조별로 한번 좀 발표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했나 하는 부분들까지 발표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또 논의도 좀 해볼 수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목에 대해서 할까요? 1조, 2조, 1조, 8조? 목. 예. 자, 목에 대해서 이야기할 테니까
잘 듣고 또 이야기할 거 있으면 이야기하고 질문할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주세요. 예. 저희 8조는 나무에 대해서 조원들끼리 세 가지 정도로 나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나 느낌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나무는 계속 성장을 하는 존재고 성장하면서 위로도 이렇게 곱게 자라기도 하고 옆으로도 쭉 뻗어나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또 두 번째로 나무는 겨울이 된다고 해서 생명이 죽지 않고 다시 내년 봄이 되면 다시 자라나는 것처럼 순환의 과정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 생명을 계속 일으킬 수 있는 생명력의 근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무는 나중에 잎이 아니라 줄기나 그 몸통에서는 되게 단단하고 굳센 성질이 있어서 실제 우리 생활에서도 자주 쓰이는 그런 재료로 인간 생활과 가까이 접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뭐 여기에 대한 의견이나 뭐 생각들 있을까요? 뭐 1조도 같은 거 했으니까 다른 생각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좋고 또 뭐 질문 사항 같은 거 나중에 나와서 발표하는데 이렇게 좀 너무 저거 하면은 좀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질문을 계속 하는 사람만 하다 보면은 조금 그렇긴 그런데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죠. 그래서 도와주는데 좀 편차가 너무 심해지면 별로 안 좋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친구들도 계속 질문을 좀 더 많이 해주세요. 네. 네, 그 나무가 약간 단단하고 굳센 성질이 있다고 했는데 그 쇠도 되게 단단하고 굳센 성질이 있는데 쇠랑 나무의 단단함이 조금 다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다른 것 같은지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네. 좀 신기한 게 그 쇠는 녹이면은 되게 부드러워질 수 있는데 나무는 절대 녹일 수가 없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쇠는 부드럽게 바꿀 수 있는데 쇠가 물론 도끼로 이제 나무를 베니까 쇠가 나무보다 훨씬 단단한데 쇠는 부드러워질 수 있는 나무는 오히려 절대 안 부드러워지는 게 좀 특이하다 약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야기 새와 나무에 대해서 둘 다 단단하다고 했잖아요. 단단한데 그 단단함의 차이랄까 또는 그런 부분 약간의 그럼 쇠는 뭐냐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조원들이 같이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할 이야기 있으면 해주세요. 네. 말씀하시니까 또 새랑 비교를 해보게 되는데 새는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겨냥을 할 때 모양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나무보다는 새로 나무를 패니까 좀 더 단단한 게 있는데 나무는 아예 변형이 뭐 열을 가했을 때 아예 재가 돼버리니까 그런 입장에서는 근데 새는 또 인간이 만약에 썼을 때 되게 그 밀도가 높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데 나무는 그것보다는 좀 가벼운 성질이 있어서 필요한 곳에 좀 더 많이 다양하게 사용이 될 것 같습니다. 새는 그것이 조금 한정적인 느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단단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단단하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쇠가 훨씬 더 단단한데 나무와 이 쇠의 어떤 활용도가 약간 다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줬고요. 예. 네, 저도 이제 쇠와 그 나무의 단단함의 차이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일단 나무는 일단 바람이 불 때 바람에 따라서 이제 좀 움직이면서 뭐 대나무도 그렇고 이제 뭐 모든 나무들이 약간 밖에도 움직여요. 네, 지금 움직이는 보세요. 것처럼 그런 면에서 나무는 움직이긴 하지만 결국에 절대 약간 많이 잘 부러지진 않잖아요. 일부러 움직여서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단단함이 있고 반면에 쇠는 이제 아예 움직이지 않고 그냥 그 가만히 있는 약간 정적인 단단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움직임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단단함에도 약간의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도 해줬고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자연계에 대한 생각들을 좀 더 많이 해가면서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더 지식을 쌓아 나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도 보면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있다 하는 이런 것도 있었고요. 또 새와 나무를 비교했을 때 이 새는 단단함을 치면 새가 훨씬 더 단단하죠. 훨씬 더 단단한데 그 나무랑 비교했을 때는 단단함 차이가 좀 있는데 움직임이나 이런 측면에서 보면 또 다른 측면도 또 생각할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고요. 예. 앞에서 새와 나무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럼 저는 그 나무와 불의 차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나무도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 높이 올라가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 조에서 조사한 바로는 불도 위로 올라가려는 상승적인 성질을 가진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럼 이 두 물질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 나무 가지고 그냥 장작 펴듯이 차이는데, 자 이제 쇠에 대한 건 단단함에 대해서 일단 마무리 짓고요. 이제 판단할게요. 답변한 다음에 해도 되겠죠. 이제 이 상승한다는 쭉 뻗어 올라간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또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불도 타오르고 나무도 타오르는데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냐? 뭐 1조, 1조, 8조 다 이야기해도 괜찮아요. 다른 친구가 이야기해도 되고요. 예. 일단 발표했던 조에서 먼저 이야기하고 또 관련되는 이야기예요. 예, 예. 네, 1조 이중범이고요. 예. 저희도 이제 토론을 할 때 불과 나무가 이제 같이 발산하는 그런 공통점이 있다는 점에서 토론에서 의견을 모았고, 그리고 차이점이 측면에서는 약간 불은 겉은 화려하지만 약간 언제든지 꺼질 수 있고 사라질 수 있다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데, 나무는 그와 반대로 생명력이 굉장히 강조돼서 생동감과 그리고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한 점에서 불하고 나무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그 불과 나무의 차이점 약간 설명해줬고요. 이렇게 한 다음에 할게요. 마무리 할까요? 아예 일단 새로운 의견 들어보고서는 하는 게 낫겠다. 사실 저 이중범 형님이랑 거의 같은 거의 같은 의견인데, 나무는 그 피어 나가는 그런 성질에 대해서 나무는 가지가 뻗어 나가면서 결국에는 열매라는 결실을 맺으면서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그런 느낌의 것이지만, 불은 결국에는 뭐 생명을 꺼뜨린다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생명을 꺼뜨린다는 점에서 나무와는 대비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나무는 어떻게 보면은 좀 더 후속 세대까지 보는 거고, 불은 화려하지만은 끝나는 뭐 이런 정도일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었고요. 예. 말씀해주신 의견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이 아까 나무가 끝없이 뻗어 나가는 특성을 불보다 더 가진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오히려 불이 나무를 꺼뜨릴 수 있는 특성도 가진다고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나무에 붙게 되면 나무는 굳게 성장하다가도 곧 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곧 순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덧붙이자면 불이 나무보다 조금 더 넓게 퍼져나가는 특성을 가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위로 올라가려는 특성을 가지지만 나무는 일방향으로 혹은 곡선으로 자라지만 불은 그것보다 더 넓은 범위를 태울 수 있는 특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불과 나무에 대한 나름대로의 어떤 의견 제시를 해줬죠. 불이나 나무나 다 뻗어난다는 이런 측면에서는 같다. 그런데 나무는 어떤 이 뻗어나가는 이런 부분들, 그냥 불로서 또 나무를 갖다가 억압할 수도 있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또 불도 나무가 없으면 또 활발 타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도 있을 것이다 하는 다양한 생각들이 계속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불과 나무에 대한 뭐 이야기할 거 있어요? 아니요, 그냥 이런 거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자라난다는 이런 측면들, 나무를 보니까 나무는 일단 자라나야 되죠. 땅속에 있는 씨앗도 어때요? 그 씨앗을 껍데기를 뚫고서 그 다음에 땅을 뚫고 올라오죠. 뻗어 올라가는 힘. 씨앗에서 진짜 뭐 콩알 같은 이런 하나에서 그 자기 자체를 보호하고 있던 이런 씨앗의 어떤 껍데기를 뚫고 그 다음 땅을 뚫고 올라오야 돼요. 그 힘을 갖다가 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나무도 보니까 지금도 위로 이렇게 쭉쭉 자라나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뭐든지 위로 올라가도 괜찮고 아래로 내려가도 괜찮아요. 나무가 보통 위로 자라죠. 뿌리는 어디로 자라요? 아래로 나가겠죠. 그래서 자신을 중심으로 나가는 것들, 위 아래 어디가 됐든 간에 다 분산돼서 나가는 이런 성질들을 갖다가 목이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갖다가 목이다, 나무다. 이 나무는
자라나는, 뻗어나는 이런 성질이 있다. 뻗어나는데 그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 힘 자체가 강력한 게 아니라 그 기운 자체가 강력한 것이죠. 땅을 뚫을 정도로 흙 속에 묻혀있던 이런 씨앗에서 새로운 그 땅을 뚫고 나가는 힘이 생길 정도의 어떤 그런 정도로 그 강력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목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는 것은 쭉쭉 뻗어나가는 거. 뻗어나간다고 위로만 뻗어나가는 게 아니에요. 아래로 뻗어나갈 수 있고 옆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그러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다 사방으로 뻗어나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이 뭐냐면은 화가 났을 때, 여러분 수업 잘 안 된다고 내가 가끔 화를 내거든요. 그때 보면은 아까도 좀 화를 낼까 하다 말았는데 수업시간에 그냥 막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1시간 반 정도 안 되는 수업 시간에 나간다? 화장실 간다고 나간다?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친구는 아예 나가서 사라져서 안 들어와요. 그건 아니죠. 아예 안 들어왔으면 몰라도. 하여튼 그래서 화를 팍 내면은 내 기운이 어떻게 돼요? 막 화를 내니까 지금처럼 안 되고 좀 목소리가 커지고, 좀 여러분들이 내가 이렇게 할 때 느끼는 걸 보면은 좀 약간 좀 무섭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옆에서 누가 화내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기운은, 그 사람 기운은 어떻게 보면 밖으로 뻗어 나가죠. 화를 내니까 뻗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기운들, 이런 기운을 갖다가 목이라고 하는구나 라고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은 목에 해당된다 라고 나중에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 기운이, 그러니까 꼭 직접적으로 내가 이렇게 때린다, 이렇게 나가서 때린다 이게 아니라 그 기운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미친다, 밖으로 미친다 하는 이런 것처럼 기운이 뻗어나가는 걸 갖다가 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이라고 한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성장한다. 성장한다고 했는데 성장이라는 것보다는 뻗어나간다는 이런 측면을 조금 더 봐줄 필요는 있어요. 지금은 여러분이 성장한다라고 봤지만은 좀 더 이제 한의학적인 내용을 배우고 하다 보면은 이게 성장뿐만 아니라 발산한다, 뻗어나간다라는 이런 뜻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 이게 가장 기본이 되고요. 그럼 반대로 이제 화라는 걸 보면은, 화라는 것은 화도 보면은 불타오르죠. 막 타오르니까 뻗어나가는 건 비슷해요. 그런데 기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목과 화, 그러니까 밖으로 나가는 에너지, 힘이라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내재된 기운, 이런 기운이라는 측면을 봤을 때 목이나 화를 봤을 때 어떤 게 더 뻗어나는 성질이 더 강할까요? 둘 중 하나니까. 목이다. 왜? 화다. 왜? 왜가 있어야 되겠죠? 자, 왜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어떤 것이 됐든 좋으니까 왜 그렇다는 걸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목은 햇빛을 기준으로 거길 향해 뻗어나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면, 화는 뻗어나간다기보다는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라는 느낌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것을 통제함에 있어서,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서 나아감에 있어서 뻗음에 가까운 것은 더 목이 낫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운이 좀 더 센 거는? 기운이 조금 더 강한 것은 화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화일 수 있다. 번져 나가니까 그렇게 했고요. 또 예. 저도 의미적으로는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는 그 구심점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겨우내 축적된 어떤 생명력이라는 에너지가 하나의 구심점으로 작용을 해서 그것이 이제 햇빛이나 이런 양분을 받았을 때 이제 위로 뻗어 나아가는 그런 성질이 더 강하다고 보이고요. 이제 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명력이나 구심점 같은 거는 존재하지 않고 그 속을 봤을 때 좀 비어 있는 그런 성향이 있어서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번짐이 있더라도 어떤 강하게 이끌어 나가는 구심점이나 생명력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나무가 조금 더 길게 뻗어나가는 그런 구심점, 생명력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질문했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게 더 기운이 더 셀 것이냐, 그래서 셀 것이냐 묻는데 이 친구는 그냥 화라고 했고 이 친구는 구심점을 이야기를 해서 정답을 아직 말을 안 한 거지요. 결론은 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그 목이 되는데 그 구심점이 있기 때문에 목이 더 강한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두 사람 의견이 반대가 됐죠. 그런데 두 사람 의견에서 다른 의견 낼 사람 있나요? 이건 잘못됐다. 이건 난 이거 맞는다. 잘못됐다 또는 잘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 다른 생각도 많이 있을 수 있죠. 있어야 정상이고요. 그죠? 100% 믿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랑 동조한다.
아니다, 난 이렇게 다르게 생각한다 라는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옛날 사람들도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이런 서로 토론하고 이야기하고 글도 쓰고 또 그거에 대해 반박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나름대로 결론 나왔던 것이 아까 보여줬던 그런 표처럼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목과 화라는 걸 봤을 때 둘 다 잘한다. 잘한다라는 걸 보면은 목이나 화 둘 다 비슷해요. 뻗어나간다. 그런데 기운이 더 세게 뻗어나가는 것이 과연 목일까 화일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요거는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죠. 결론은 답은 뭐겠어요? 1번 목, 2번 화. 자, 1번 손 들어보세요. 2번. 거의 비슷하네요. 정답은 일단은 뭘로 할까? 정답은 1번으로 보는 게 조금 더 맞아요. 잘하는 이런 쪽에서 봤을 때 그 기운이 땅을 뚫는다 했잖아요. 단단한 땅도 뚫고 뭐든지 뚫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기운이 목이라고 본 것이고, 화라는 것은 화는 그럼 기운이 약하냐? 약하지 않죠. 불을 봤을 때 촛불을 받냐 산불을 받냐에 따라서 전혀 달라지죠. 촛불은 별거 아니지만은 산불은 엄청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분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은 그래도 일반적으로 불을 봤을 때는 목이 뻗어나가는 어떤 구심점 이야기했잖아요. 구심점에서 뻗어나가는 이런 생명력을 봤을 때는 목이 훨씬 더 강하고, 화라는 것은 뻗어나가면서 화려하게 번져나간다는 이런 표현. 산불이 번져나가면서 여러분들 태우는 것처럼 쭉 이 집중돼서 한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집중이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는, 분수가 쭉 올라와서 분산돼 나가는, 그래서 물이 퍼져 나가면서 이 분수가 최고 좋은 이런 부분이 되는 것처럼 아주 화려하게 되는 이런 부분을 화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과 화가 둘 다 상승하고 뻗어 나가는 것이지만은 목은 좀 더 강력하게 대포를 쏘는 것이고, 화는 산탄을 쏘는 것이죠. 새총을 쏴가지고 막 이게 번져 나가게 하는 이런 부분이어서 둘 다 뻗어 나가는 건데, 약간의 차이점을 봤을 때 화는 화려하게 번진다. 대신 그 기운은 목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 목과 화에 대한 생각을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이고요. 토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토는 땅인데 땅 하면 생각나는 게 과연 무엇일까? 땅. 이야기할래요? 자, 땅에 대해서, 토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3조인가? 네, 3조가 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했을 건데 3조 한번 토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실래요? 3조 있어요? 네, 이야기 좀 해주시죠. 누가? 눈치 보지 말고 해요. 그냥 괜찮잖아요. 네, 저희는 흙의 성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이제 만물의 근본이 되고 모든 것을 조화롭게 포용한다는 점에서 자연에서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는 일단은 흙은 지구에 사는 생명체들에게 살아갈 토지를 제공해주고, 또 흙에서 곡식을 키울 수 있고, 또 그 곡식을 통해서 저희가 먹고서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자신의 형태를 환경에 맞추어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만물과 조화를 이룬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은 저희가 형태적인 특성에서 흙을 바라본 거고, 다음으로는 본질적인 특성을 봤을 때는 흙은 본인 자체의 성격이 다른 오행의 구성 성분들에 비해서는 없는 편이고, 그런 본질적인 특성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오행의 만물의 단단한 토대가 된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어떤 씨앗이든 흙 속에서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해준다는 점에서 믿음과 신용의 특성을 가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데 이야기할 거나 질문이나 이런 게 혹시 있을까요? 토는 좀 어려워요. 쉬우면서도 어렵죠. 모든 만물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땅 위에서 살아가죠. 그러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기본 중에 기본인데 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주선 타고 날아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땅이 기본인 것이면서도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표현하기 상당히 어려운데 그걸 왜 하필 오행을 집어넣었을까? 이것도 참 의문이죠. 땅이 없으면 해와 달이 없는 것처럼 그냥 끝나야 되는데 땅에 대해서 또 토에 대한 걸 갖다가 오행을 넣고 이야기했다는 것도 약간 문제는 있을 수 있죠. 예. 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흙은 토양은 이제 성격이 자체가 없고 개성이 좀 없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다른 성질들을 다 포용할 수 있고 신용의 특성을 지닌다는 게 그 자체로 그것의 성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다른 만물을 포용하는 것도 그 나름대로의 성질이 아닐까라는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한 나름대로의 답변. 예. 저희가 말씀드린 변화의 부분은 어떤 본질적인 특성으로서 만물의 영원히로 이제 포용을 하면서 토 본인은 직접적인 작용을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을 말씀드린 것이었습니다. 네, 어떤 신용의 특성도 토의 특성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다른 오행과 비교했을 때 토의 특성은 직접적 작용하지 않는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 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본질적인 특성을 이야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의 좀이 뭐랄까 다른 생각들, 그러니까 어느 측면에서 봤냐에 따라서 토를 갖다가 이해하는 것도 약간 달라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식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화토금수에서 금하고 수는 아까 이야기했고 금은 금도 목을 같이 이야기하면서 약간 언급했는데 이런 식으로 오행 각각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어요. 오행 각각이 이런 특징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아까 그 슬라이드에 보여줬던 거 그걸 외워야 되겠죠. 근데 우리 시간을 외우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면서 자연계를 보면서도 목이라는 것은 생명력이 쭉 뻗어나가는 거, 화라는 것은 뻗어나가는 생명력이 분산되는 거, 토라는 건 이걸 갖다 모두 다 아우르는 거, 금이라는 건 이제 수렴시키는 것이죠. 수렴돼야죠. 땅속에서 쇠를 캐내면서 그 땅속에서 그 응고된 최고로 응고된 이런 것이 금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 물은 또 자연계에서 이 만물이 생명력이 근본이 되는 것이죠.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물로 인해서 생명력이란 새로운 생명 또는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 모두 다 이 물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면서 물도 차갑고 내려가는 이런 성질, 중력에 따라 내려가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 그래서 금도 보면 쇠니까 아래로 내려가죠. 물도 아래로 내려간다라고 봐서 목이나 화는 상승, 뻗어나가는 걸 받고 그 다음 금이나 이 수는 나한테 수렴시키는, 거꾸로 들어오는, 발산되는 거 목화, 토 빼고 금수는 나한테 수렴되는 이런 쪽으로 봐서 그 목화토금수를 갖다가 좀 설명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오행에 대해서 기본적인 거 목화토금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 아시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그 음양론, 오행론을 같이 합해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또 오행규리라는 것이 있어요. 오행에 같이 속하는 거. 아까 화를 낸다 했을 때 이 화내는 것은 목이다. 근데 또 자 이제 수업 끝낼 거요 하면 기쁘죠. 기쁜 마음이 있는 게 이건 오행 중에 어떤 것일까 고민할 수 있겠죠. 목화토금수에서 가장 화려하게 빛난다. 기쁜 거는 그러니까 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연결시켜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또 음양오행론 자체를 두 가지 관계가 어떤가, 그 다음에 음양오행론으로 인체에 어떻게 적용하는가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 뭐 한꺼번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대략적인 부분들을 아마 설명해서 음양오행론에 대한 부분들이 아마 다음 시간까지 끝날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사람의 장부에 대해서, 사람 몸에 대해서 언급을 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오늘 수업에서는 오행 각각의 성질, 특징이 어떤 것이다 하는 걸 대략 알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